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박지용 교수님과 이한나 조교님의 지도 아래 링커 분자가 전기적 유도 효과에서 링커 분자가 미치는 역할에 대한 이해를 연구 주제로 연구를 진행한 K08팀 EI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기존의 화학계에서는 저기 위에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반응성을 조절하기 위해 작용기를 결합하거나 분리를 해왔습니다. 작용기의 결합 위치나 아니면은 결합 방식에 따라서 반응성이 조절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채택했던 것인데, 아래 보이시는 저 헤미트라는 과학자는 이제 이 작용기와 반응성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해석하고자 그 특징에 주목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저기 오른쪽 위에 보이시는 헤미트 컨스턴트, 다른 말로 헤미트 시그마 파라미터를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헤미트 시그마 파라미터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의 역할을 작용기가 이행을 하게 돼서 전자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헤미 시그마 파라미터가 0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점과 반대로 작용기가 일렉트론 위스드로잉 그룹으로 이제 전자를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 페이지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고전적인 방법은 작용기를 전자 공유 결합으로서 분리하거나 또 결합을 해야지 반응성을 조절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노동적인 과정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카이스트 화학과의 백무현 교수님과 한상우 교수님께서는 전기적 유도 효과라는 개념을 고안을 하셨습니다. 저기 위에 보이시는 것이 기존의 유도 효과였는데 이것을 전기적 유도 효과로 고안을 하셔가지고 이제 전극에다가 분자를 연결을 해서 전극의 마이너스 볼테이지를 어플라이 해주면 이제 분자가 일렉트론 도네이팅으로서의 역할을 이행을 하게 됐습니다. 반대의 케이스로 플러스 볼테이지를 이제 적용을 해주게 되면은 일렉트론 위스드로잉 그룹으로 분자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개념을 고안을 하셨고요. 이와 같은 전기적 유도 효과를 통해서 세 가지 이점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전기의 볼테이지를 연속적으로 조절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반응성 또한 연속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이점을 얻을 수 있었고요. 또한 더 이상의 전자 공유 결합으로서 작용계를 결합하거나 또 분리하는 노동적인 과정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응이 진행 중인 인시추 과정에서도 반응성을 조절할 수 있다는 이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기적 유도 효과를 활용한 반응 중 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 베이스 카탈라이즈 하이드롤리시스 리액션이 있겠습니다. 이 반응은 여기 보이시는 에스터 작용기와 염기 촉매가 반응을 하게 되면은 죄송합니다. 칼복실레이트와 알코올 그리고 수산화 이온이 생성물로서 생성이 되게 되는 반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기적 유도 효과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사이로 그룹을 가진 털트 뷰틸 4 멀캅토 벤조이트를 이제 금판에 결합을 시키는 반응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0.25V의 전압을 흘려주게 돼서 생성물을 얻게 되었고요. 이 반응에 대한 과정은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라만 스펙트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것이 이제 R이라해서 리액턴트죠. 반응물인데 반응물에서는 이제 톨트 뷰틸의 픽과 그리고 카보닐 그룹의 픽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생성물 프로덕트에서는 이제 픽을 보시면은 카보닐레이트의 픽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렉턴트 그룹에다가 0.25V와 0.00V 마이너스 0.25V의 전압을 어플라이 해주었을 때 그 변화에 대해서 관찰을 해보았습니다. 생성물에서 카보닐레이트 그룹에서 보이는 프리퀀시는 위로 갈수록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여기 보이는 카보닐레이트의 그룹에서는 이제 카보닐레이트의 프리퀀시는 전압이 커질수록 픽이 커지는 것을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텐시티를 보았을 때 전압이 높아질수록 인텐시티가 작아지는 것을 또한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전기적 유도 효과에 대해서 저희는 전극과 분자를 연결하는 링커의 수에 따른 전기적 유도 효과의 차이를 관찰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기적 유도 효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에 앞서 분자에 대한 계산을 몇 가지 진행하였는데요. 저희가 분자를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프로그램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아보가드로와 오르카를 이용하였습니다. 일단 저희가 계산을 위해서 오르카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인풋 파일이 필요한데요. 인풋 파일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저런 형태로 생겼습니다. 근데 여기 인풋 파일 안에는 몇 가지 계산을 위한 키워드들이 필요합니다. 그 키워드들이 바로 B3LIP D30라고 해서 비공유 결합력을 좀 더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한 DFT 펑셔널이고, DF2SVP는 LRICH 등이 개발한 기저 함수입니다. 또한 %PAL NPROCX6AND는 이 계산에 사용할 코어의 개수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여기 숫자가 6이 적혀 있는 것을 보아 이 계산에는 코어가 6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SCF MaxAlter 300AND입니다. 변분 원리에 따라 전자 에너지가 가장 낮아지도록 계산을 반복하는데, 이 반복하는 과정을 최대 300번까지 진행시킵니다. 또한 계산 도중에 오류가 나면 즉시 중단하는 명령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tarXYZ01입니다. XYZ는 각 원자가 위치하고 있는 좌표를 의미하며 0은 몰큘의 차지, 1은 보시는 것과 같이 S 더하기 1로 S는 여기서 독립된 전자수를 의미합니다. 라디칼은 S 자체로 S가 1의 값을 가지므로 2의 값을 가지고, 산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 3의 값을 가집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오르카를 통해서 계산한 깁스의 자유에너지를 가지고 pK를 계산해 볼 건데요. 실제 오르카를 이용해서 계산을 진행하면 깁스 자유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볼 반응은 HA 더하기 H2가 A-와 H3O 플러스로 되는 반응인데, 여기서 평형상수를 구해보자면 H2O의 농도 곱하기 HA 농도 분의 H3O 플러스의 농도 곱하기 A-의 농도입니다. 또한 이 반응이 산해리 반응이므로 Ka를 산해리 상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K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깁스 자유에너지를 가지고 pK를 계산해 볼 건데요. 전체 화학 반응식의 깁스 자유에너지는 생성물의 깁스 자유에너지에서 반응물의 깁스 자유에너지를 뺍니다. 또한 -RT-lnKA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두 식을 가지고 KA를 구할 수 있겠죠. 또한 pKa는 마이너스 로그를 K에 취한 것이므로 이 세 식을 가지고 계산을 한다면 pKa를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자 하는 반응은 여기 보이는 반응물에 X 자리에 어떤 작용기를 더했을 때 pK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을 보기 위함인데, 저희가 X에 붙일 작용기로는 OH, CH3, H, 플로, 브로모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용기들을 더했을 때 pK 값은 점점 아래로 갈수록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그래프를 보면 헤메 시그마 파라미터가 0보다 컸을 때는 X 자리에 EWG, 즉 일렉트론 위드드로잉 그룹이 붙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이 일렉트론 위드드로잉 그룹이 pK를 낮추고 그래서 즉 산의 세기를 크게 만듭니다. 또한 헤메 시그마 파라미터가 0보다 작으면 X 자리에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이 붙었고, 즉 그로 인해서 pK가 커지고 산의 세기가 약해지는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메 시그마 파라미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메 시그마 파라미터란 메타 그리고 파라 자리에 치환기를 가진 벤젠 유도체들의 반응 속도와 평형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1937년 루이스 플락 하멧에 의해 고안된 상수로, 지금 저기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이 벤젠 유도체의 그림인데요. 저기 R 자리를 기준으로 R 자리의 바로 옆 자리가 올소에 해당하는 자리고, R 자리의 옆 자리가 메타, R 자리의 반대편 자리가 파라에 해당하는 자리입니다. 이 상수는 다음으로 설명할 유도 효과가 어떤 방향으로 일어나고 어느 세기로 강하게 일어날 수 있을지 예측하는 척도로서 사용이 되고, 다음 저 그림의 오른쪽에 제시된 표는 저기 하이드록시 메틸 H 플로로 브로모와 같은 작용기들이 각각 파라 자리, 메타 자리에 있을 때 다음 값을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입니다. 다음으로 유도 효과입니다. 유도 효과란 전자가 시그마 본드를 통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으로써 편극이 발생하고, 이러한 편극으로 인해 생기는 효과가 바로 유도 효과입니다.
이 유도 효과는 분자 내 원자의 전기 음성도에 영향을 받으며 어떤 유도 효과를 일으키는가에 따라서 수소를 기준으로 이 일렉트로 도네이팅 그룹, 일렉트로 위드로잉 그룹으로 나뉩니다. 지금 아래 보이는 그림에서 이제 가운데 있는 수소를 기준으로 그 플러스 값의 하메 시그마 파라미터를 가지면 일렉트로 위드로잉 그룹으로 분류되고 마이너스 값의 하메 시그마 파라미터 값을 가지면 일렉트로 도네이팅 그룹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어서 저희가 분석에 사용하는 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바로 Surface Enhanced Raman Spectroscopy, SERS라고 불리는 방법입니다. 이 SERS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라만 스펙트로스코피와 서페이스 플라스몬이라는 것에 대해 알아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라만 스펙트로스코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료의 단파장 빛을 조사를 하게 되면 분자 진동이 일어나면서 그 시료의 편극성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편극성이 변화했다가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되면서 라만 산란을 방출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저희는 물질을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라만 스펙트로스코피에서 특정 파장의 피크는 곧 그 파장대에 해당하는 분자 진동 모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페이스 플라스몬은 거친 표면의 금속에서 더 큰 라만 산란이 발생하는 현상으로 이로 인해 이 현상에 의해 흡착된 분자는 편극성이 증가하며 피크의 인텐시티가 증폭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따라서 서페이스 플라스몬 현상을 이용하여 라만을 측정하는 방법이 바로 SERS입니다. 그리고 Self Enhanced Monolayers, SEM이라고 불리는 이 기작인데요. 이 SEM이라는 것은 유기물을 사용하여 고체 표면의 특성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금속 그리고 반도체 표면에서의 SEM 형성을 통해서 표면의 성질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SEM은 크게 헤드 그룹, 테일, 펑셔널 그룹의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먼저 이 옆에 보이는 그림을 봐주시게 되면 아래 substrate라고 불리는 부분이 저희가 이제 사용할 금속이나 반도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S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헤드 그룹이 됩니다. 이 헤드 그룹은 표면 위에 화학적으로 흡착하는 부분으로 주로 사이얼 그룹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저희 연구에서도 이 사이얼 그룹을 사용하는데 이 사이얼 그룹의 장점은 공기층에서 안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이얼과 연결된 S와 연결된 테일 그룹이 있는데요. 이 테일 부분이 있는데요. 이 테일은 사슬간 반데르발스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정렬된 단분자막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위쪽에 펑셔널 그룹은 이 펑셔널 그룹을 조절함으로써 다양한 반응에 응용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연구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험 과정은 크게 SEM 형성 과정과 SERS 촬영 과정으로 나뉘게 되는데 일단 SEM 형성 과정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EM 형성 과정은 총 5가지의 스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 스텝은 케미컬 클리닝 과정입니다. 35% 과산화수소수와 황산 용액을 1대3으로 섞은 피라나 솔루션을 이용해서 그 금판의 유기 물질들을 모두 산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텝 2는 폴리싱 과정인데 알루미나 파우더를 물에 녹인 슬러리를 폴리싱 페이퍼에 묻히고 일렉트릭 드릴에 붙여 울퉁불퉁해진 금판 표면을 고르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스텝 3와 스텝 4는 모두 3전극 시스템을 통해 포텐시오스탯을 사용해서 전압 및 전류를 걸어줌으로써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3전극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금판을 워킹 일렉트로드로 사용하고 백금 와이어를 카운터 일렉트로드로 사용하고 포와 KCl 용액에서 AgCl을 레퍼런스 일렉트로드로 사용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스텝 3 일렉트로케미컬 클리닝 과정은 0.1몰 농도 황산 수용액에서 그리고 스텝 4 서페이스 러프닝은 0.3몰 농도 KCl 수용액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 각 단계에 적합한 실험은 포텐시오스탯을 이용해서 이제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이제 러프닝 과정까지 끝낸 금판을 나타낸 사진입니다. 5번째 스텝은 이제 SEM 형성 과정인데 저희는 이제 링커 개수에 따른 그 유도 효과를 보고자 했기 때문에 전극과 분자를 연결하는 링커 개수가
한 개인 분자로는 4-mercapto 메틸 벤조익 애시드를 사용했고 줄여서 A1이라고 이제부터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극과 분자를 연결하는 링커 개수가 2개인 분자로는 3,5-bis mercapto 메틸 벤조익 애시드를 사용을 했고 이 분자는 이제부터 A2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각 분자들을 5m몰 농도로 에탄올에 녹여 샘 용액을 만들고 앞에 만들어 놓은 금판을 이 용액에 12시간 이상 담궈놓으면 샘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 사진은 샘 용액에 담궈둔 금판을 나타낸 사진입니다. search 촬영 과정 설명에 앞서 ex-situ라고 하는 것은 전극이 용액 밖에 있는 상황을 의미하고 in-situ라고 하는 것은 전극이 용액 안에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ex-situ search 촬영 과정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 앞에 만들어 놓은 그 샘이 형성된 금판을 사용을 하는데 이때 샘 용액을 제거를 하고 에탄올을 사용해서 남아있는 샘 용액을 제거한 금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샘이 형성된 금판을 라만 딕텍터에서 633나노미터의 니어 IR 레이저의 세기와 초점을 조정한 후 촬영을 하게 됩니다. 밑에 있는 사진은 이 ex-situ source 촬영 과정을 담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 in-situ source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 in-situ source 촬영은 총 3가지 스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스텝은 셀 조립 과정인데 셀을 설치한 다음에 셀 내부를 0.1몰 농도 pH가 4인 아세테이트 수용액으로 채운 후 포텐시오스탯과 연결해서 전압을 공급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3전극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워킹 일렉트로드로 샘이 형성된 금판을 사용하고 백금 와이어를 카운터 일렉트로드로 사용하고 포와 KCl 수용액에서의 AgCl을 레퍼런스 일렉트로드로 사용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스텝은 search 촬영 스텝인데 일단 OCP 안정화를 시킨 다음에 이 OCP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0.1V부터 0.4V까지 0.1V 간격으로 전압을 걸어주면서 순서대로 search 촬영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얻은 search 촬영 데이터는 오리진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라만 스펙트럼의 베이스라인을 잡아줌으로써 이제 보정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데 이 오리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라이센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조교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옆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in-situ search 촬영 과정을 담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는 ex-situ와 in-situ로 얻은 search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있는 그래프는 그거에 대한 데이터로 이제 결과 분석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두 그래프는 라만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왼쪽에 보이는 그래프는 이제 분자와 전극을 연결하는 링커 개수가 1개인 A1에 대한 그래프,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2개인 A2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이 라만 스펙트럼에서 주목해야 할 곳은 1700대와 1400대의 부분인데 1700대에는 카보닐 부분이고 이제 1400대는 카복실레이트 부분입니다. 여기를 집중해서 봐야 하는 이유는 이 금판에서 아까 얘기했던 A1과 A2 분자들이 카보닐 또는 카복실레이트 그룹을 형성한 채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A1의 인시추 소스 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00mV부터 플러스 400mV까지 전압을 점점 증가시키면서 라만 스펙트럼을 찍어 보았을 때 1390 부근에서 카복실레이트의 카복실레이트의 인텐시티가 점점 약간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또한 1700대 부근에서 카보닐기의 인텐시티가 약간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A2의 인시추 소스 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2 또한 마이너스 100mV부터 플러스 400mV까지 점점 전압을 증가시켜 가면서 스펙트럼을 찍어 보았는데요. 마찬가지로 1390 부근에서 카복실레이트의 인텐시티가 A1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증가하였고 또한 1700 부근에서 카본일기의 인텐시티가 A1에 비해서 더 많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았습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서 이제 링커 수가 1개인 경우를 A1, 링커 수가 2개인 경우를 A2로 해서 위에 보이시는 그래프는 이제 전압에 따른 카보닐레이트와 카복실레이트와 카보닐 그룹의 비를 로그 함수로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보시면은 링커 수가 하나인 그래프의 기울기가 링커 수가 2개인 그래프의 기울기보다 작다는 것을 아실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링커 개수가 많을수록 전기적 유도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 사후 연구를 통해서 여기 보이시는 바로 표현된 LOL 값을 줄여나가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전극의 더 높은 양의 전압이 작용될수록 전기적 유도 효과를 통해 수소 양이온이 분리된 반응이 더 촉진된다는 것을 썰스 분석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즉 전기적 유도 효과를 통해 분자의 pK 조절이 가능함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분자와 금판을 연결하는 링커 개수가 한 개인 전극 시스템과 두 개인 전극 시스템의 실험 결과를 비교하여 링커 개수가 많을수록 전기적 유도 효과가 더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북외고 전은입니다. 저에게 있어 이번 연구는 하나의 여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항상 책이나 글에서만 보던 실험이나 아니면 실험 장비를 이 카이스트에서 프리-URP 프로그램을 통해 볼 수 있었고 하나의 여행이라고 말했듯이 여행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런 길을 잃는다던가 말이 안 통하는 그런 어려움을 저희 지도를 해주신 박지용 교수님과 이한나 조교님 그리고 조원들의 도움을 통해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준 카이스트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을 정말 깊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울산과학고등학교에서 온 하동현입니다. 저에게 연구란 마라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데 결국 마라톤도 끝내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처럼 저희 연구도 끝내 성공적인 결과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한 이 프리-URP 활동을 통해서 저희 팀원들과 조교님들과 좀 더 친해지고 약간 더 많은 연구를 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된 것 같고요. 이제 이 집중 연구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이제 더 사후 연구 기간 때 더욱더 열심히 해서 보다 나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과학영재학교 정소원이라고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연구라고 하는 것은 현장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다양한 과학 분야에 대한 지식을 얻었지만 이 프리-URP 과정을 참여하게 되면서 이제 현재 어떤 화학 분야에 어떤 연구들이 실제로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고 그리고 저희가 진행한 이 실험실이 세계적인 수준의 계산 화학 분야 실험실을 그 연구실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계산 화학 분야가 전체 화학 연구 과정에서 얼마나 큰 의미와 중요성을 가지는지 또한 알게 되었고 이 분야에 대한 관심 또한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주과학고등학교 현재 2학년 재학 중인 문시호라고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연구란 하나의 등산과 같은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등산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산을 올라가는 동안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들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과학고에서 지내면서 연구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었기도 하고 좀 뭐라고 회의감도 들었었는데 끝내 이제 결과들을 보면은 마치 산 정상에 올라와 있는 것처럼 그런 성취감이나 이런 거에 되게 기뻤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연구랑 등산이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프리-RP 연구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진짜 이 학교에서 하는 연구랑 뭔가 차원의 다른 느낌의 연구를 하는 것 같아서 좀 색다름을 느낄 수 있었고 이제 이렇게 대학교에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해본 게 처음이었는데 이제 이 연구를 하면서 연구에 대해서 좀 더 재미가 있고 흥미를 얻었기 때문에 앞으로 학교에서 하는 연구나 나중에 대학교를 가서도 진행할 연구에 더욱더 적극적이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백무영 교수님 연구실의 조교 이한나라고 합니다. 저는 멋있는 말은 생각하지 못했고 그냥 저에게 연구란 재미가 없으면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되게 힘든 점이 생각보다 많아서 재미가 없었으면 이렇게 끝까지 할 수 없을 것 같고 친구들에게도 그래서
이 연구가 어떤 재미를 가지는지 어느 부분에서 유용한지 이런 점들을 알려주려고 노력했는데 잘 전달이 됐길 바라고요. 네, 좋은 학생들이랑 같이 연구할 수 있어서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